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문명의 발달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와 이 원조 논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각 그 시군이라든지 시골 가면은 할머니 국밥이라든지 뭐 할머니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는 음식들 원조 이렇게 해서 어, 알고 있는 데가 아마 각 지역에 사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각 지역에 뭐 잘한다, 뭐 국밥 잘한다, 아니면은 뭐 빵을 굽어도 무슨 빵, 뭐 이렇게 이제 원조가 있는데 아마 그 지역의 토착민들은 그 원조가 뭐 3대 이온 원조 할머니 식당 아니면은 뭐 무슨 빵 이런 거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유명해지면은 이제 시골 마을 어귀에 이제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건물 잘 지어 놓고 그 앞에다가 이제 주차장 잘 만들어 놓고 뭐 길가에다가 원조 하면서 이렇게 크게 붙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골에 원래 있었던 원주민들은 그 할머니, 그 시장 안에 할머니가 원조인 줄 다 알아요. 근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그 시장에 있는 할머니가 원조인지 아니면 주차하기 편한 그 입구에 들어가는 그 식당이 원조인지 이렇게 잘 모른단 말이에요. 물론 뭐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 식당에 그 잘 지어진 그 식당의 주인이 이제 자본가지 않습니까? 자본을 들고 그래 시골에 오면은 이제 돈도 좀 있겠다. 지역 유지 행사하면서 뭐 면장도 사귀고 군수 시장도 사귀고 뭐 이래 가지고 로비도 좀 하고 이래서 이제 지역 유지처럼 행세하면서 이 매스컴에다가 이제 한 번씩 내거든요. 뭐 원조 이라면서 그리고 또 뭐 시에서 지원을 좀 받는다든지 뭐 공무원들하고 서로 좀 이래 잘 지내면서 뭐 시에서나 이렇게 관광 무슨 안내할 때 원조 무슨 맛집이라 하면서 매스컴에 한 번씩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나오면 이제 그 지역을 방문하는 그러한 그 관광객들이나 뭐 내방객들이 이제 거기 다 간단 말입니다. 거기 다 가면 이제 그게 한 몇 년 지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원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골 할머니들은 보통 보면은 뭐 내가 원조라 해서 국밥집을 뭐 특허를 내거나 상표 등록을 하거나 뭐 이런 거 안 하고 시장에서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있으면은 이제 한 몇 년 정도 이래 지나 보면 이제 돈 벌어 가지고 이제 국밥집 잘 돼 가지고 뭐 체인점을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원조라고 무슨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상표권 등록을 해가 자기가 원조인 것처럼 상표 등록하고 그래 가지고 무슨 할머니 국밥 하든지 아니면 뭐 무슨 빵이라든지 동네 빵 이름을 지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원래 사실관계는 시장에 있는 아줌마가 그 할머니가 원조라도 이거 상표권을 먼저 등록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원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럼 모든 그 자본들이 또 그 지역의 유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관계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관공서나든지 모든 그것이 자본주의의 특징으로 돼서 이제 그 사람을 다 원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본을 들고 시장 앞에 예를 들어 시장 길목에는 아니면 좀 농로 큰 데다가 뭐 집을 잘 지어 놓고 거기다가 주차장 잘 해 놓고 거기 하는 집을 전부 다 원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불과 10년, 20년 안에도 이 원조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이런 경우를 저는 지난 3, 40년간 지역 특산품들을 산업화시키고 우리나라 전통적인 것을 모아서 브랜드를 만들고 그렇게 오는 모든 것을 모아서 또 우리나라 우수성을 전 세계로 알리려 하고
이런 일을 인제 한 20-30년 해 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들을 보아 왔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자본의 가진 특징이거든요. 그 뭐 하물며 이제 어떤 빵을 하나 굽는데도 인제 뭐 옛날 원조가 구울 때는 실질적으로 장작불에서 구웠어요. 구우면 이제 빵에 인제 그 독특한 그 향이 난단 말입니다. 어 장작의 불맛이라 그러죠. 이게 났는데 인제 자본을 그래서 뭐 제일 앞에다가 길가에다가 크게 지어 가지고 주차장도 크게 해 놓고 거기다가 뭐 어 가스로 가지고 불을 떼 가지고 빵을 막 굽어 그럼 대량 생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량 생산을 되면은 거기에 필요한 밀가루는 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게 없으니까 우리 밀이 잘 있습니까? 전부 다 뭐 외국에서 수입하죠. 거기다 거기 안에 있는 소 같은 거 팥이라든지 뭐 소가 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뭐 국산 씁니까? 처음에 국산 쓴다고 말만 해 놓고 뭐 지역 이쪽 지역 농민들한테 잘해 드릴게요. 뭐 여기에 있는 생산된 거를 내가 다 가져와 가 이렇게 하면 농민 발전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도 좀 받고 해 놓고는 나중에 돈 좀 벌면 중국산 거 큰 거 사가 와가 그렇게 해가 맨날 만들어가 돈 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저는 너무 많이 봐 왔거든요. 그래도 왜냐? 그 사람이 원조고 그 사람이 주인 그러니까 주인 행세를 하고 그 사람이 지역 유지 행세를 하고 제일 돈 많이 번 사람이 되고 최고의 기술자로 이렇게 매스컴에 떠든단 말이에요. 그게 자본주의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음.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이게 단순히 지금 현재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주변 우리가 살면서도 짧은 기간 불과 30년 만에 제가 눈으로 확인해도 이런 결과가 오거든요. 원조와 뒤에 온 것이 바뀌어 버린다고. 그런데 이게 이제 1000년 전에 뭐 1500년 전에 2000년 전에는 이 이게 다반사였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인류 역사에. 그래서 원뿌리 원주민의 늘 다시 외부인이 와서 도래인이 와서 그 문화를 없애버리고 또 접목을 하고 또 그 문화에 필요한 것은 자기 그냥 포장을 하고 이제 이 접목이죠. 그래서 그거는 숨겨 놓으면서 또 이렇게 다른 걸로 자기 거로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속된 역사가 인류의 역사다. 그래서 그게 삼국 뭐 우리나라의 뭐 화랑색이나 또 뭐 다른 뭐 옛날 책들도 많지만은 그 내용과 후의 삼국사기 그다음에 또 삼국유사 뭐 이런 것들의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짜집게 된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 그런 것을 역사라고 배우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이 자본주의와 원조 논쟁을 지금 얘기를 했지만은 실은 모든 사회 현상에 있어서 그런 현상은 우리가 이제 문명 그러니까 서기 그러니까 글자로서 문명화가 된 게 한 2000년 보면은 또 글자화 되지 않은 문명 뭐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글자화로 했겠죠. 그리고 말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한 7000년 더 보고 8000년 더 보고 하면 합쳐서 만년 뭐 또 더 보면은 그래서 한 만 년 전의 인류의 역사가 사실은 기록된 게 정사냐 또 사실관계냐 그러면은 아닌 게 더 많죠. 짧게는 지금 20년 30년에 제가 지금 설명한 이러한 역사를 보더라도 어 이렇게 되는데 1000년 2000년의 역사가 그렇게 정사로만 쓰여져 사실관계를 그대로만 쓰여졌을까 하는 것은 의구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다 이렇게 음 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은 보인다니까 어느 정도. 예.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서져가 있는 건지 그것을 보는 것은 말의 근원을 찾아가면은 그것이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제가 인제 음 2017 년인가? 2017 년이 닭띠 해인지 모르겠어요. 2016 년인가 2017 년이 아마 닭띠
해일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이제 연초 1월 1일 날 제가 원래 뭐 연초 기도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올해를 이렇게 보면서 잠깐 그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 인류가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는 인류끼리 죽이고 살리고 뭐 서로 원한을 갖고 또 뭐 이런 것을 다 이제 풀어야 되는 시점이고 뭐 그래서 이제 미래는 상생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지금 메타홈도 서로 참여한 사람들이 다 이래 참여해서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이 상생의 플랫폼인데 근데 그거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걸 하면서 인류가 이제까지 쌓아온 제일 원한 중에 많은 게 닭이더라고요. 짐승 중에. 예. 물론 인간이 무슨 뭐 말도 길렀고 소도 길렀고 개도 길렀고 뭐 또 뭐 고기도 잡아먹고 뭐 양어장에 양식도 하고 많이 이렇게 하면서 생존을 유지하고 또 문명을 발전시켰는데 그럼 가장 가까운 걸 이렇게 들면 요즘은 뭐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개 고양이가 제일 대우받는 시점이었는데 개 고양이가 뭐 인류를 위해서 인간이 그만큼 덕을 이제까지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대우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류한테 가장 많은 그 혜택을 주고도 가장 많은 대우를 못 받은 게 닭이더라고요. 그 닭에 대한 원한이 닭이 인간에게 가진 원한 때문에 인간이 망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니까 그 당시에 기도를 하면서 그 왜냐하면은 음, 닭은 인류가 닭을 기른 이래 시간이라는 것을 인류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닭이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떻게 오냐 뭐 닭을 꼬꼬닥 꼬꼬댁 뭐 이렇게 얘기하고 꼬끼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꼬끼오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꼭 깨워줘. 내가 꼭 깨워줘. 빨리 깨워줘. 이 말 아침에 깨워줘.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 그 일하러 나가는 것도 일어서야 되잖아. 일하러 가는 거. 그 일어서와 일하러 가는 거는 좀 연관성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깨워줘. 꼭 깨워줘. 이런단 말이에요. 꼭 깨워줘라는 말이 꼭깨워서 탄생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꼭 깨워준대.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 엄마, 뭐 아들, 딸 이렇게 다 한 집에 자는데 아버지, 엄마만 깨가지고 일하러 갔는데 자식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못 갔어요.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엄마하고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그런다고요. 그 이튿날 아니 나도 꼭 깨워줘. 나도 꼭 깨워줘. 이런데 그러면 그게 뭐냐면 이제 엄마 아버지만 들여 나가지 말고 나도 꼭 끼워줘. 그러니까 깨워줘가 같이 끼워주다. 같이 해주자. 이 말은 또 진화가 되거든. 꼭 끼워줘. 그러니까 나도 같이 깨워줘가 끼워줘로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게 이제 꼭 끼워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그런 깨워주라는 그 시간관념이 되고 꼬꾸댁 그러니까 이게 음 닭이 울 때는 그러니까 새벽을 알릴 때는 꼬끼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닭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잡으면 닭이 피하면서 꼬꼬댁 그런다고. 예. 그게 이제 앙탈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 목소리 앙탈이 살기 위한.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닭으로 닭이라 그러잖아요. 닭. 이거는 또 닭과 박다는 말은 또 같이. 그러니까 그런 닭이 밝은 거를 새벽을 알리잖아요. 그래 닭과 밝은 밝아진다, 박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얼 기억이죠. 경상 이제 박다른 말과 이게 연관성이 있는 말인데, 그러면 이런 닭을 우리가 어, 대우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우를 안 한단 말입니다. 닭을 키워가지고 얼마나 잡아먹습니까? 닭장에 나오면은
그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부화를 시켜 놓으면은 부화해 가지고 탁 닭이 깨잖아요. 그 닭이 인제 닭 계란을 그러면 암놈은 암컷은 그 암놈 그러면 그 암병아리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러고 수평아리는 이렇게 던져 버리고 이래 가지고 막 싹 갈아가 또 원료로 그 태어나 있는 금방인 거를 막 싹 갈아 가지고 또 뭐 뭡니까 뭐 닭의 원료로 다시 쓰고 뭐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 그러면 그 처음 태어난 생명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인간이 그렇게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닭을 이제 이렇게 이제 키워가지고 그거 닭 그 저 닭장에 넣어놓고 그 뭐 땅도 한번 못 밟게 그닭착 해갖고 하니까 그 밤새도록 이래 이 자기 그 먹고 싸고 애가 달걀 넣어놓으면 인간이 또 그거 싹 빼먹고 예? 그래가지고 그 뭐라 그런 거야 잠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안 준단 말이야. 그러면 또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또 뭐 영계인가 육계인가 모르겠는데 그 키우면 옛날에는 한 60일인가 뭐 70일 만에 이제 후라이로 잡았다던데 요즘은 막 태어나면 바로 속성적으로 애가 45일 만에 막 잡아가지고 그렇게 후라이 해가 튀겨 제일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산업화하면서 뭐 먹는 걸 가지고 뭐 이거 안 된다 된다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그 태어나는 생명을 가지고 한 번씩 또 뭐 조류 바이러스 오면은 뭐 완전히 뭐 살았는 거를 그냥 살처분해 버리고 태어나자마자 암수 구별해가 또 뭐 갈아버리고 그 이런 인간의 행위가 아, 닭의 인간에게 준 혜택보다 그 원성을 엄청 많이 지금 그 뭐 우리말로 하면 구천의 사이인 거예요. 구천의 사이 닭의 원한이 그걸 제가 2017년도인가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예, 닭의 때문에 2016년인가 이게 2017년인가 모르겠는데 이 바이러스라는 것도 결국은 조류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류는 뭐 제가 그러지만 바이러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조류한테는 또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 탄소화합물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조류라든지 이런 들어가서 전이가 이제 전사가 돼 가지고 그것이 이제 인간한테 왔을 때는 이제 뭐 파충류나 조류하고는 인간의 이 세포가 다르니까요. 그 이제 근본적으로 그 저를 충돌하면서 이게 예, 우리가 뭐 감기가 걸리든지 바이러스가 해서 뭐 몸에 이상이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과 다른 영양 물질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우리 몸이 거부하는 반응이 일종의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2016년인가 2017년에 제가 이 글을 쓰면서 그러한 인간의 행위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그 제약을 어, 분명히 받을 것이다 하고 제가 이렇게 써놨더라고 2016년 17년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은 뭐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막 일일이 너무 따지는 것도 사실은 뭐 돈 벌고 생활하는데 참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런 걸 조금씩은 인지를 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첫 번째 출발할 때부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조가 바뀌어 버린다고요. 자본의 힘에 의해서. 예. 그, 그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과거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일이 어이없는 일이라도 요즘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거나 요즘 젊은이한테는 뭐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돼가 있는 풍조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우리 세대에서 건너가면은 당연히 그건 당연하다는 인식으로 전환될 것이 사실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이나마 조금이나마 우리 세대가 그걸 경험한 세대가 경제 활동을 할 때 이렇게 조금은 알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실은 제가 이 메타홈이라는 플랫폼을 처음에 설계하면서 많은 경제적인 것과 또 돈과 물질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편리한 것을 여기서 추구하지만은 그걸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우리가 그걸 앞으로 추구하면서도 항상 이 비물질적인 이 근본적인 것 이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 그걸 먼저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전에 생명의 가치관에 관한 문제거든. 그러니까 창조주가 우리한테 내려준 근본적인 가치관을 흔들고서는 인류의 미래가 밝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꼬꾸댁하고 우리가 닭이 밝게 해줬듯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보온하는 마음이라도 가져줘야 되는 것이 우리 인류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행동으로 직접 못 해도 그것이 닭이 그렇게 우리 인류한테 혜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닭에게 이렇게 참 몹쓸 짓을 하고 있다 하고 말을 하는 것만이라도 그 원한이 반은 풀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닭이 앞으로 우리 인류에게 해악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닭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